내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사전투표에서 본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아마 그 투표 결과에서 또 국민과 유권자의 뜻이 반영된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막판 와서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촉구하느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양상으로 마지막 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 가족들이 동반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네거티브 선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이 지방선거 자체의 어떤 승부를 갖다 가늠하는 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고성덕과 후보와 그 딸과의 어떤 그것이 진실게임으로 가면서 그 여부에 과연 이 어머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줄곧 1위를 달려왔던 고성덕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서 그 표가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주요한 변수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최고와 박원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간에 있어가지고 이 농약 급식 문제와 또 박원순 후보 부인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고발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충북 선거에서도 아들 폭행 문제가 또 나왔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네거티브 캠페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보다는 그 가족을 통해서 있는 거는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야가 팽팽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지배 세력을 형성해왔던 그룹들 정부 여당의 어떤 철퇴를 가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이 동력으로서 이 대한민국 호를 갖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야당의 목소리, 견제해당하고 안정론, 지금 치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서 20, 30대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가 190만 정도로 해서 아마 인구수가 팽팽하게 됨에 따라서 과연 20, 30대, 50대 어느 정도 투표장에 넣을 것이냐. 우리가 예측컨대는 50대 이상의 훨씬 투표장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70대 후반의 투표율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인 정부 여당이 승리를 거뒀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그 때문에 이번에도 예를 들면 팽팽한 20, 30대, 50대 이상이 투표율이 높더라도 50대 이상에 의해서 투표율이 견인된다면 또 다른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로서 세월호 참사를 맞이해가지고 40대 여성들, 40대 여성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어떤 투표 행태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 고등학생들 이렇게 참사를 겪은 당연 그 고등학생들의 학부형의 나이로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흔히 말해서 야당에서 앵글리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앵글리 마음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과연 이 부분들이 자기들의 분노를 한 표로서 심판하고 표출하기 투표장에 어느 정도 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잘못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전 투표에서는 그 40대의 어떤 투표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앵글리 마음들이 실제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를 꺼려가지고 2010년과 달리 이번에는 여권의 숨은 표가 한 5% 내외 있지 않겠나. 이런 여당의 기대 섞인 이렇게 예측도 있죠. 과연
이제 지난번에는 이 RDD라는 여론조사 기법, 그리고 유선과 무선 전화를 5대5로 이렇게 함께 조사를 안 했던, 예를 들면은 이 KT 전화부 등재된 조사만으로 했던 표본 자체의 어떤 제한된 한계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뭐 상당히 많이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 갈질자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 보완됐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15, 20 차이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다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50대 이상 또 20대에서 이 보수 성향의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자기 의사 표명을 꺼렸다. 그래서 20대에서 야당에 대한 지지가 과도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10% 5%는 아닌 것 같고 한 2, 3% 정도의 이 여당의 숨은 표는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박빙을 보이는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4, 5% 이상을 이겨야 안심할 수 있다,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2, 3% 정도 차이 같으면은 상당히 이 박빙이라 봐야 되고, 현재 딱 붙은 박빙 지역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야당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예측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어떤 여당의 근거지인 부산, 야당의 근거지인 강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참 궁금하죠. 그래서 이 부산에서는 지난 2010년 선거 때 야당 후보가 44%란 득표를 했더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론조사에서는 50% 넘는 조사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야당 쪽에서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통합진보당 후보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이게서 아마 서병수 그 여당 후보도 새누리당 후보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정부도 과연 이 부산이 이전에 TK 보고 우리가 남이가 이랬는데 그걸로 우리가 남이가 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는 이 부동의 그 대선 주자 1위였던 안철수 의원이 좀 흔들어 버렸죠. 강주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함에 따라서 시민의 뜻을 거스렸다는 강한 반발을 받게 되고, 그 여파로서 대선 주자 이 1위 부분도 이렇게 흔들려 버렸는데, 과연 여기서 강주 시민들이 어떤 이 역사를 알고 전략적인 투표 형태를 보여왔던 강주 시민들이 과연 총선과 이 미래 대선을 보고 안철수 후보를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윤장현 후보는 아마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죠. 윤장현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현 시장을 무소속 후보를 할 것이냐, 참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지난 대선을 치르고 지금 정계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뜻이 지박적인 훈련의 과정이다 했듯이, 아마 안철수 의원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주 시민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그 민주당의 어떤 주류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떤 시민 정서를 역행한 이게 새 정치냐하고 반발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 여론조사로서는 대다수는 아직까지 강훈택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마지막 전략적인 투표, 강주 시민의 선택, 참 궁금합니다. 예.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 DJ 때나 이 노무현 때 어떤 이 남북 관계의 어떤 이 평화협력 시대에 많은 어떤 그 혜택과 따스움을 받아서 실제로 여당의 형태가 많았는데, 투표 형태가 지난 2010년 선거 때는 완전히 그 야당으로서 예를 들면은 이 지지를 했더랬죠. 이게 그리고 이 보궐선거 때도 그 최문순 현 지사를 탄생하게 했고, 그런데
2012년 총선과 대선에는 현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현 시장의, 현 지사의 프리미엄과 그리고 지금 총선 대선 때 바꾼 표심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부분에서 처음에는 최문순 현 지사가 압도적이었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팽팽해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붙었다 말을 할 정도인데, 아마 이 지역에서의 그 승부도 우리가 강원 충청이 결국 캐스팅 보트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후의 어떤 미래를 점칠 수 있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청과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모두 다 현 지사들이 야당의 어떤 소중한 대선 주자들인데 어떤 현 지사 시장의 프리미엄 속에서 상당히 앞서 왔다가 현재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되고, 뭐니 해도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거고, 근데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박원순 후보로 좀 일찌감치 좀 원사이드로 돼가지고 전체 지방선거의 긴장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에서조차도 상당히 박원순 후보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정몽준 후보한테 상당히 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정몽준 후보가 본인의 어떤 강점인 그런 경쟁력들을 좀 더 돋보이는 캠페인을 벌려서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가장 긴장도가 높은 선거는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경필 후보가 처음에 압도적인 우세였죠. 이게 새정치연합의 3명의 후보가 김진표, 원혜영, 김상곤 후보하고도 어느 누구하고도 10% 이상 차이가 났던 선거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고, 또 김진표 후보가 어떤 특유의 경륜과 어떤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선거가 박빙 승부가 오다가 지금 4~5% 어떤 득표력이 있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를 해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먹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하여간에 그 부분들이 과연 4~5% 앞으로 김진표 후보한테 플러스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 성향의 어떤 사람까지 지지했던 김진표 후보한테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될 거냐, 결과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것은 앞으로 야권 연대에서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는 끝까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전체 어떤 강력단체장 선거로 봤고요.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난 2010년대는 서울, 경기 이런 데서는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 기초단체장 선거도 좀 이렇게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렇게 정립되는, 수립되는 그런 선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전에 강력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 6, 새정치 6, 무소속 1군데, 그리고 경합 4군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접전이고 어떤 유권자의 선택이 일어날지 궁금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책임있게 어떤 예측을 한 연장선상에서 예측 그대로, 말하자면 예측입니다. 예측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하자면은 팽팽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팽팽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어떤 분수력이 플러스 1 정도가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군데, 8군데 지금
이 새누리가 9군데, 새정치가 연합이 8군데, 이렇게 9대8 정도로 팽팽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예측을 위한 예측으로서 이 지방선거 전국진단 그 선거 판세 예측을 갖다가 오늘로서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모두 다 소중한 한 표를 갖다가 행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 적극적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